여러분, 파리올림픽 폐막 기념으로 나온 포스터 봤어요? 종합 2위인 우리랑 3위인 일본까지 개무시하고 한국만 떡하니 나왔다고요. 다 같이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항의하러 가야 해요. 여기 중국인 틱토커가 올림픽과 관련해 항의해야 한다며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폐막을 기념해 만든 포스터에 중국이 빠졌다는 사실에 격분했다고 합니다. 종합 2위를 거둔 중국과 종합 3위 일본은 쏙 빼놓고 한국의 김혜지 선수만 포스터에 수록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아멜리라고 해요. 먼저 오늘 이야기할 사건이 왜 일어난 건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로스포츠에서 SNS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TV에 나오는 광고나 공식 슬로건 등을 생각하실 텐데 바이럴 마케팅은 친근한 방식으로 관심을 끄는 게 목적이에요.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에서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제작한 스포츠 콘텐츠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스포츠 팬들의 참여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채널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중의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하고 이슈가 등장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신속함이 생명이에요. 전통적인 광고와 비교했을 때 비용도 적게 들고 대중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요즘 저희 회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부장님께서 마케팅팀에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 몰라요. 저희 회사는 유럽 지역 54개국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IOC 위원회와 맺은 계약이 올해 2024년에 종료되는 상황이라서 다음 올림픽 때도 독점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번 파리올림픽 시청률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올림픽으로 이슈를 모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독점 중계권만 있으면 TV나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OTT 채널에서 중계하면서 광고비를 독차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기는 다른 방송사의 중계권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수입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는 거의 집에도 못 간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분위기였어요. 다음 올림픽 때도 독점 중계권을 가져올 명분이 있으려면 시청률과 화제성을 압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니까요. 막상 올림픽이 시작되고 보니 다뤄야 할 주제도 많고 이슈도 많아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거의 모든 경기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콘텐츠를 쏟아냈는데 우리 팀에서 올린 게시물만 하루에 300건이 넘으니까 그야말로 쏟아낸 거라고 해도 되겠죠? 특히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선수들의 콘텐츠가 인기 폭발이었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라마다 인기를 끄는 키워드가 조금씩 다른데 한국은 경기 종목으로는 양궁이랑 펜싱이었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선수들의 외모였어요.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선수 중 한 명은 한국의 김혜지 선수였답니다.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MBC가 선정한 파리올림픽 화제의 스타 탑10 중에서 두 번째에 선정되었을 정도예요.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검색량과 화제성, 인기로 10명을 선정한 건데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206개국 1,500명의 선수 중에서 두 번째에 뽑혔으니까 전 세계가 김혜지 선수의 매력에 홀려버린 거죠. 심지어 선수가 귀국 후의 기자회견 중 실신했을 때 영국 방송사는 이 소식을 속보로 띄울 정도였어요. 저도 김혜지 선수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검색 키워드가 김혜지 선수로 쏠리는 걸 보고 바로 김혜지 선수의 일러스트 사진을 공유해서 올렸죠. 마침 터키의 사격 선수 디케치도 5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없이 메달을 따서 이슈가 됐고 이 두 명을 액션 영화 007이나 레옹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그린 팬아트가 정말 많았어요. 상영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명작을 추억하는 팬아트들이 쏟아지면서
김혜지 선수의 매력적인 외모가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 1위 부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당장 넷플릭스에서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며 연기도 필요 없다는 댓글을 남겼죠. 그 이후에는 CNN이며 USA 투데이, 패션 잡지 GQ까지 K-팝, K-드라마를 넘어 K-시크가 왔다면서 그녀의 시크한 매력에 주목했어요. 007 제임스 본드는 영화 속 인물인데 한국의 김혜지는 진짜 킬러라면서 아주 호들갑을 떨었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17일이 지나고 우리 팀은 폐막을 기념해 긴 대장정을 마무리할 마지막 콘텐츠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장님이 폐막 기념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논란의 원흉이 될 줄은 우리는 그때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부장님은 포스터만 봐도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기억할 수 있게 지난 17일간의 이슈를 집대성한 포스터를 만들자고 했어요. 주제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쇼, 2024년 파리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으로 말이죠. 분명 이 포스터를 IOC에서도 볼 테니 에펠탑을 중심으로 파리 선수 한 명은 반드시 가운데에 배치하고 다음 개최지인 LA 올림픽의 상징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사실 평소에 우리 부장님의 미적 감각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파리 올림픽 위원회뿐만 아니라 LA 올림픽 위원회의 심기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25년차 언론인의 관록은 다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포스터 제작 회의에서 한국의 김혜지 선수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언급된 게시물량이며 화제성이나 호감도로 볼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팀원들도 역대급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경우와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경기 등을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상위 40명의 인물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최종 확정된 인물들로 디자인을 뽑고 본부장님의 검토를 마친 후 배포를 했는데 그 포스터를 본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댓글로만 공격을 받았냐고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지도 않죠. 심지어 어떤 중국 스폰서는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회사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의 메인 스폰서였는데 자기가 후원하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포스터에 안 나오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성적으로 보나 메달 색깔로 보나 중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는데 한국 선수만 나온 것도 기가 막히고 심지어 김혜지 선수는 은메달밖에 못 딴 선수 아니냐면서 이거야말로 대중국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면서 당장 사장을 바꾸라는 둥 전화기가 부서져라 소리를 질러댔어요.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올림픽 포스팅을 할 때도 이렇게까지 머리가 아픈 적은 없었는데 이쯤 되니 올림픽 이슈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월급쟁이인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전 세계에서 언급된 화제성과 노출수, 선호도를 기준으로 만들었고 억지로 중국 선수를 넣을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중국에도 화제가 된 선수, 인기 있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비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화제를 일으킨 선수는 탁구 선수인데 절대 좋은 일로 유명한 게 아니었거든요. 은메달을 딴 중국 선수의 팬덤이 워낙 강력해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를 비방하고 헐뜯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포스터에 대놓고 실을 수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원해서 중국 선수를 넣게 되면 당연히 성적과 화제성이 높은 금메달리스트를 넣어야 하고 그러면 은메달을 딴 선수 팬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죠. 그러면 댓글창도 중국어로 난장판이 될 텐데 중국 선수끼리 헐뜯는 집안 싸움을 전 세계인들이 두고두고 기억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그 중국 대표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 확신이 섰습니다. 얼마 전 틱톡에 NBA 경기 소식을 갈무리해서 올리는 와중에 미국의 한 구단이 김치가 크게 적힌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의 날을 기념해서 풀무원이라는 한국 회사와 스폰서십을 체결했고 한국의 김치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유니폼이었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배추를 형상화해서 아주 귀엽고 독특한 유니폼이었어요. 주황색의 유니폼 색상도 아주 통통 튀고 SNS에 올리자마자 팔로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거라는 촉이 왔죠. 그런데 제가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중국인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김치는 중국의 음식이고 한국이 따라서 만든 가짜 음식인데 버젓이 한글로 김치라고 적힌 사진을 올렸다면서 댓글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포스터를 올렸을 때 중국 사람이며 일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섭섭하다느니 실망이라느니 하소연을 잔뜩 남겼을 때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 게시물이 올라와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왜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등장하는 게시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는 하도 논란이 되니까 구글로 검색을 해서 김치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맞고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게시물에 저렇게 뻔뻔하게 사실이냥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 선수를 포스터에 넣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걸 보면서 중국은 한국에 상당한 경쟁의식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나간다고 느꼈고 한국은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한국의 인기가 대단해지니까 꼴보기가 싫었던 거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입사했을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스포츠계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한국의 위상이 대단해졌다는 걸 느껴요. 요즘 파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 중 한 명이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예요. 사실 원래 유럽인들은 콧대가 높아서 아시아 사람들을 선망하지 않거든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심 유럽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체격도 더 크고 체력도 좋으니 아시아 사람들과 경기를 하면 유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팬들에게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스포츠 마케팅에서 아시아풍은 금기시 되기도 했죠. 그런데 K-팝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K-스포츠까지 엄청 인기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생제르맹 굿즈샵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이강인 선수 전용 판매대가 있거든요. 팬들이 이강인 선수 보고 천억 선수라고 하는 이유가 중동에서 이강인 선수를 달라고 1,050억의 이적료를 제안했지만 구단이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파리지앵들도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응원단을 만나면 와우, 꼬레 하면서 반가움과 환영이 뒤섞인 반응을 해요. 옛날처럼 콧대 높던 파리지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파리올림픽 때 오픈한 코리아 하우스가 이번에 대박을 낸 거 아시나요? 사실 그것도 몇 년 전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보통 파리지앵들은 관광객들이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몇 시간씩 줄 서는 걸 보면서 유난이라고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에 코리아 하우스가 오픈했을 때는 4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입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언론사 소속이다 보니 코리아 하우스 오픈 전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뷰하는 날 갔었거든요. 그때 이것저것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아, 이건 대박이겠구나 감이 왔어요. 특히 비비고 시장이라는 푸드마켓을 보고 당장 SNS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처럼 거리의 간판이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과 인테리어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이 날 풍경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고 무얼 먹을까 고민하다가 취재를 나온 다른 방송사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 보이는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일반 관람객들은 거의 없고 기자나 마케터들만 온 터라 비교적 한산한 상황에 눈에 보이는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인턴 기자들이 떡볶이 옆에 아주 노릇노릇한 튀김을 쌓아두고 즐기고 있었어요. 접시 위에 놓인 통통한 비주얼을 보는데 저는 홀린 듯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자 옆 테이블의 기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아, 이건 김말이 튀김인데 떡볶이 푸드코트에서 같이 팔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 떡볶이 푸드코트로 돌아가서 김말이 튀김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음식을 판매하던 잘생긴 청년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까 떡볶이 먼저 주문하신 분 맞죠? 튀김 나오면 한꺼번에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문을 받고 계산도 하느라 바빴을 텐데 어떻게 저를 기억한 건지 너무 신기했어요. 파리는 도시 전체가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 손님에게 이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불친절해도 늘 손님이 많고 손님이 빨리 나가야 회전율도 빠르니까 서비스 정신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푸드코트에서 저렴하게 음식을 사 먹는 저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깜짝 놀랐죠. 잠시 후 제 앞에는 떡볶이와 김말이 튀김이 놓여졌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 매콤한 소스의 향기가 코로 가득히 들어왔어요. 먼저 떡볶이부터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는데 달콤하면서 매콤한 소스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떡이 쫀득하면서 부드럽게 씹히는데 입안 가득 푸짐하게 씹는 즐거움이 있었죠. 생각보다 매콤하긴 했는데 희한하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매운 한국 음식에 중독된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김말이 튀김을 한 입 먹었는데 이거야말로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김말이 튀김이 길어서 입으로 반 잘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입에 넣자마자 얇고 바삭한 튀김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바스라졌고 그 안에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김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게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투명한 면발이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한 김말이를 먹고 떡볶이에 담긴 어묵을 먹는데 이건 아까 떡을 먹을 때보다 훨씬 맵게 느껴지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인 저에게는 약간 얼얼하고 매콤하게 느껴져서 다시 바삭하고 고소한 김말이 튀김을 먹으니까 둘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이 둘은 꼭 한 번에 먹어야 하는 환상의 조합이라고 느꼈죠. 저는 당장 SNS에 올림픽에 꼭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를 올렸어요. 물론 떡볶이와 김말이 튀김은 꼭 함께 먹어야 한다는 꿀팁과 함께요. 그 게시물을 본 동료들은 빨간색과 검은색 조합이 비주얼로는 맛이 상상이 안 된다면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맛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굳이 대답을 하지 않고 엄지손가락만 들어올려서 텀즈업을 해주었어요. 그 이후 파리에서는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해서 인증샷을 남기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게 대유행이 되었어요. 제 포스팅 때문은 아니겠지만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왔다고 하면 리트윗과 좋아요가 쏟아졌거든요. 요즘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틱톡에는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는 틱토커들의 챌린지 영상도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파리올림픽을 찾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올린 게시물이 대박이 나면서 앞으로는 비슷한 형식의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걸로 결정됐고 덕분에 부장님의 서슬퍼런 컨펌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요즘은 너무 각잡고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시물은 딱딱해 보여서 많은 공감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걸 부장님께 인식시키기까지 입사하고 나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이게 다 코리아 하우스의 대성공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참, 저는 이번 올림픽 때 우리 마케팅팀이 가장 많은 게시물로 화제성을 일으킨 걸 인정받아서
특별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가을까지는 메이저 경기들이 많다 보니 올 겨울에 쓸 수 있는 10일 휴가가 주어졌는데 저는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탓에 당장 떠나고 싶지만 월급쟁이의 삶이 어디 그렇게 녹록한가요?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주어졌으니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다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쁜 일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갈 때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방영할 때거든요. 지금까지 파리에서만 즐겼던 오징어 게임을 한국에서 정주행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지난 시즌1에 등장했던 한국식 음식과 게임이 다 너무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코리아 하우스에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음식이 없더라고요. 여행 계획을 짜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방탈출 게임장에 오징어 게임 컨셉인 곳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나왔던 게임들을 하면서 방탈출 힌트도 얻고 간식들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오징어 게임의 원조인 한국에서 한국의 전통놀이와 간식들을 먹어보고 싶네요. 떡볶이와 김말이 조합 말고도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한국에서 맞이할 겨울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의 스포츠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멜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프랑스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선수들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한국의 위상이 대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멜리님이 올 겨울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